50은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20의 미숙함, 30의 치열함, 40의 흔들림도 줄어든 50은 일관성 있게 이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어떤 일을 50부터 70까지 20년 동안 계속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50에서 90까지 40년을 한다면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일을 하기에 50은 정말 최고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면 어떤 일이든 선택하여 시작하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면 지금의 경제 활동을 지속하면서 주말이나 여유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물론 주업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20년 혹은 40년 동안 할 일이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덜 집중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70이 되었을 때 우리도 당당하게 5도 1, 2 관지를 외칠 수 있게 기대해 봅시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고 말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늘이 내린 군주라 불리는 세종대왕은 책 하나를 잡으면 100번을 읽고 100번을 쓸 정도로 책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인 태종이 방 안의 모든 책을 치워버릴 정도로 책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 연의를 좋아해서 신하들에게 많이 추천했다 하고요. 그리고 또 나폴레옹은 전장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자주 꺼내 읽으면서 심리적 여유를 가지는 게 전쟁의 전략의 원천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빛낸 위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책 속에서 길을 찾기도 하고 삶에 대한 질문을 배우기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읽힌 책,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내용이 담긴 책, 어떤 책일까요? 맞습니다. 논어입니다. 같은 책도 읽는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다가온다고 하는데 오늘은 최종엽 저자님 모시고 50에 읽는 논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러스 경영연구소의 최종엽 대표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책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구절을 읽어주시도록 저희가 청했는데 이 구절을 특별히 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40대 중반에 독립을 하게 됐는데요. 네네. 제가 40대를 넘고 50대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좀 회상을 해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먹기 살기 위해서 주업으로 일을 좀 해야 됐고요. 또 하나는 일을 하면서도 좀 더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양립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법이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목표 정도가 없기 때문에 좀 너무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서 그 대목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아, 네. 삶에 힘을 주는. 네. 책을 50에 읽는 논어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이 나이대를 보면은요. 네네. 우리가 인생을 보니까 한 55세라고 하는 것은 네네. 30세에서 80세의 딱 중앙이더라고요. 그래서 30세부터 아주 정말 열심히 일을 한 20년, 25년 정도 해보고 나서 맞이하는 게 인생의 하프타임에 50 정도인데 네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55세가 되더라도 그 뒤에 또 한 80까지만 보더라도 25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55 이러면은요 좀 약간 좀 허무하다. 인생 전반전을 쭉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좀 남는 것도 많은 것 같지 않고요. 또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이거 잘못하다가 이게 내가 섬이 되겠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좀 허무하고 뭔가 목표를 세우기에는 늦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도 25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숨어 지낼 거 아니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목표를 충분히 잡을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인문학, 특히 이제 논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그 명구나 어구들이 우리 삶의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받침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인생의 하프타임에 이런 고전을 한번 가깝게 해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좀 책을 좀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회한에 젖어서 공허함에 있지 말고 젖어 있지 말고 한 번쯤 멈추어서 다시 돌아보고 다시 리부팅. 그렇죠. 파이팅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50대일 수 있다. 그것을 논어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강의가 기대됩니다. 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주제를 그 50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논어라는 단어를 좀 믹스를 시켜서 뭐 논어가 10대, 20대, 30대, 뭐 60, 70까지 전 연령이 다 읽어도 굉장히 좋지만 특히 또 50대에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오늘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가 굉장히 길다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글자로 치면은 이게 15,690자나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글자인데 이거 많은 그 어구도 있고요. 약 500개 정도의 어구가 논어 이제 하는 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논어 어구 중에서 가장 짧은 어구를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논어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복잡하다, 그 다음에 고루하다, 뭐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논어 500개 어구 중에 가장 짧은 어구 4글자로 된 어구가 있습니다. 그 어구를 군자불기, 간단하죠? 군자불기, 딱 4글자예요. 그래서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끝.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4글자기는 하지만 이 뜻이 정말 그렇게 없는 것일까? 그게 아니죠. 뜻이 굉장히 좋은 뜻이 이 어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자불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군자 이런 말을 딱 꺼내니까 많은 분들이 안색이 별로 안 좋으세요. 제가 강의할 때 보면. 왜 그런가 봤더니 아니 지금 21세기인데 무슨 군자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논어를 읽어봤을 때 군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군자라는 저 뜻이 이게 정말 옛날 사람들이 아주 뭐 임금의 아들 혹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통 가리켰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군자 그러면 되게 좀 어색해하죠. 그래서 이제 과연 영어에서는 군자를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를 봤더니 제가 본 책에서는 젠틀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서는 신사 이 정도로 본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군자불기 저 4글자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이런 뜻보다는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런 뜻이지요. 이거 군자를 리더로 바로 바꿔볼게요. 리더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현대인들은 저는 전부 다 리더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2 이상만 살면 그 중에 1명은 리더잖아요. 혼자 살아도 리더예요. 무슨 리더? 셀프 리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다 군자라고 생각하고요. 다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군자는, 리더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 있죠. 지난 3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분은 군자, 리더가 아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려서 지난 1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분은 리더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이 일은 다 비슷하잖아요, 사람들이.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1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조금 더 발전돼 있어야지, 3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조금 더 변화돼 있어야지, 이렇게 발전과 변화를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군자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아니겠는가,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 많은 선비들이 이렇게 뒷짐을 지고서 이제 천천히 걸어 다녔겠지만 정말 그분들의 마음속에 군자불기 이런 뜻이 정확하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갈급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작년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3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조금 더 발전돼 있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군자불기 중에 4글자 중에 가장 좀 복잡한 글자가 혹시 있다라고 하면 어떤 글자로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릇기자가 보이시죠? 그릇기자를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후에 여러분이 아주 눈 감고도 쓸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릇기자를 보시면 그릇처럼 생긴 네모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들어있잖아요. 저 말은 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저게 이제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한자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게 4번 정도 큰 변화를 해봐라. 4번 정도 정말 멋진 그릇이 돼봐라. 예전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은 3번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그릇기자 속에는 4번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그릇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태어나서 25세 정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돈도 많고 그 다음에 교육열도 높아서 이미 20대 중반에 아주 훌륭하게 되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는 일부 있잖아요. 많진 않지만 그분들은 인생의 첫 번째 그릇을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자, 인생의 두 번째 그릇은 언제 만드는가? 전 25세에서 50세라고 생각해요. 내가 대학을 어디를 나왔든, 내가 출신 지역이 어디든,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 리셋하고요. 20대 중반에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혹은 20대 중반에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로부터 20년, 30년 꾸준하게 일을 했다라고 하면 자기만의 그릇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자, 인생에는 또 3번째 그릇도 있다. 50세에서 75세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3라운드죠. 우리가 보통 어르신분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인생을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대략 한 50년을 살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살아보고 나서 인생의 하프타임에 과거를 딱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았어. 여러분 그냥 계속 가시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패턴대로 가시면 되는데 지난 50년을 되돌아보니까 야,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 내가 만약에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럴 때 생각해 볼 게 변화라는 거죠. 인생의 3라운드에 뭔가 약간의 변화를 한번 해보면은요, 인생의 전반전과 저 멋진 후반전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전반전에 어떤 일을 하셨든지 간에 인생의 3라운드에 자기만의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훨씬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인생의 4번째 그릇도 있다. 전 75세에서 100세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100세까지 살지 안 살지는 몰라요. 하지만 75세에서 단 10년만이라도 우리가 이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시를 쓰는 일이든 그게 그림을 그리는 일이든 그 일을 단 10년 정도 하면서 자기만의 멋진 4번째 그릇을 만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인생을 이 연도별로 보면서 그릇을 만들어 가라. 4개의 그릇, 이 그릇 기자처럼 생긴 네모가 4개가 있는데 저 그릇 기자 속에는 가운데 큰 대자가 있어요. 그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 가라? 크게 만들어 가라. 가능하면 멋지게 만들어 가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인생을 참 열심히 사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 큰 대자에 위에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그래서 대자 위에 점이 찍힌 것은 무슨 글자냐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개견자예요. 저게. 그래서 저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인생을 살면서 검은 점을 5점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5점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 될까? 그 그릇이 개밥 그릇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변화하면서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생에 5점을 남기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저 그릇 기자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군자불기,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내가 작년보다는 3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변화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라는 의미가 저 군자불기 4글자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것은 이제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논어 아주 멋진 어구였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4글자만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8글자짜리 논어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논어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뜻이 간단하면서도 명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를 딱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은요, 뜻을 이제 저처럼 이렇게 군자불기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또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또 다르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왜? 한문의 뜻은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저 성상근야, 습상원야라는 저 8글자 속에 정말 기가 막힌 뜻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성공이 있다, 혹시 실패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왜 그럴까? 이 사람은 뭐 좋은 학교를 나와서, 이 사람은 키가 커서, 이 사람은 IQ가 좋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상근야, 습상원야 속에 글이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줄을 4글자를 설명드려 볼게요. 성상근야. 이 성자는요, 사람의 본성, 사람의 천성,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 태어나는 거 보면 사실 비슷비슷하잖아요. 특히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천성이 비슷한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제 자매라고 생각해요. 왜? 부모님이 같으시니까. 그런데 형제 자매가 이렇게 있는데요, 한 50년, 60년 살아보면, 예를 들어서 형은 이렇게 성공해 있고 아직 동생은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습상원야. 여기에 키가 있어요. 저 습자는 연습, 복습, 학습, 반복하는 이 습자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자가 상자예요. 무엇을 그 사람이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상자죠. 서로 멀어지게 된다. 원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서로 가깝다, 비슷비슷하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저 문장이 특히 이 50대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지금 살고 계신 많은 분들한테 정말 유효적절한 문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전반전을 쭉 살아보니까 뭐 잘 살았으면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요. 하지만 뭔가 약간 아쉽다 그러면 인생의 하프타임에 저거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에서 계속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 물리학자로서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분 아시죠? 아인슈타인.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어제와 같은 행동, 어제와 같은 습관, 생각을 하면서 내일은 무엇인가 바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요, 정신병의 초기 증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뭔가 기회를 얻는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생의 하프타임에 한 50년 살아보시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 인생 전반전에 책을 안 읽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 한 20년 정도 했는데요, 직장 생활에서 정말 전공 서적 이외에 일반 그 교양 서적이나 인문학 서적을 본 적이 사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찌 보면 인생이 약간 좀 메마르고 건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인생의 하프타임에 50대 정도에, 예를 들어서 인생의 전반전에 책을 읽지 않았다? 그럼 인생의 후반전에는 책을 한번 읽어보는 습관을 바꿔보는 것이죠. 인생의 전반전에 내가 너무 예를 들어서 너무 돈 하면서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이제 인생 후반전에는 돈도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는 것도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상근야, 습상원야.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서로 비슷비슷하지만 이 사람이 무엇을 반복하느냐, 무엇을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 저는 이제 강의 때 이런 말씀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앞으로 할 강의 중에서 가장 못하는 강의를 듣고 계신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내일부터 계속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희망이 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 지금 내 모습이 왜
이 모양이 꼴일까 이게?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제가 여지껏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게. 하지만 또 희망적인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많은 시간을 뭔가 조금 바뀌면서 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이 말은 제 말씀이 아니라 2500년 전에 공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2500년을 내려오면서 수많은 지식인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공자의 논어를 읽어가면서 그거 논어가 만약에 논어에 써있던 그 말이 거짓이다 라고 하면은 아마 저 논어는 200년도 안 돼서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2500년 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했지만 그래 맞아 이 말이 맞아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저것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한번 개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논어에 자기의 인생을 질문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해답을 찾았다라고 하면 2021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사실은 논어에다가 자기가 궁금한 걸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사실은요. 뭐 그런 측면에서도 이 논어의 어구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성상근야, 습상원야 이것은 이제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그 논어의 어구였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좀 긴 문장을 한번 여러분 싫어하지 않으시죠? 긴 문장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저 문장은 굉장히 유명한 어구인데요.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라는 문장인데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저 너무 기니까 4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산, 요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자요수, 지자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왜 지자는 어떤 사람들이길래 요수, 물을 좋아할까 이게? 인자요산, 인자라는 사람들은 어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산을 좋아할까? 근데 이렇게 이제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지자요수,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여러분 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책 보기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책을 보기 좋아하면 사람이 좀 지혜롭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뭐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면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보고 앞서서 리딩에 나가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지자라고 볼 수 있죠. 현대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물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지식이라는 게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신문, 아침 저녁으로 신문이 나오고요. 하루에도 책이 수만 권이 나오잖아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화가 된다. 뭐처럼? 흐르는 물처럼. 이러니까 그 지식 공부하기 좋아하고 이런 이 앞서 나가기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좋아한다라고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자요수,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세 번째 문장 지자동, 지자는 그래서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물이 이 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문장 지자락, 지자는 인생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뭐 새롭게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 이러면 이제 인생이 즐겁잖아요. 자, 그럼 인자는 왜 산을 좋아할까? 여러분, 인자가 도대체 뭘까?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죠. 어질인자. 여러분, 도대체 어질다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질다. 어질다? 악하지 않다? 이 정도? 착하다? 이 정도인데요. 자, 그래서 조선 후기 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야, 이 어질인자 이게 어렵다 이게. 그런데 이거 절대 어렵지 않다. 어질인자 속에 글자 속에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글자 속에 뜻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어질인자를 보시면은요, 사람 인변에 두 이자예요. 사람이 2명 있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2명 있을 때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서로 화합하면서 사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어진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쉬울 것 같아도 되게 쉽지 않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다 둘 간의 문제예요. 그러면 둘 간의 문제만 풀 수 있으면 세상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걸라요. 왜? 부부 간에도 둘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둘이죠. 나와 부모, 학교에서는 이제 제자,
선생, 직장에서는 동료, 상사, 선배, 뭐 고객까지도 사실 다 둘 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둘 간의 문제만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그게 어진 마음이다. 어진 마음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의 자. 또 하나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의 서자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다. 자, 인자요수. 인자 그러면, 어진 사람 그러면 저는 보통 누가 가장 많이 떠오르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떠올라요. 우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이 도예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계속 이렇게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자식이 잘못되더라도 뭔가 감싸주고 이러잖아요. 마치 산처럼. 저기 산은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산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죽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고향에서 가만히 계시다고 해서 이분이 영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인자의 마음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게 있죠.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를 포용해주고 이러면은요, 누구 마음이 더 편해질까? 물론 사랑받는 사람의 마음은 더 편해질 수 있지만 사랑해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한 인자의 마음이긴 하지만 누군가를 포용하고 용서하면 나도 마음이 편해져서 더 오래 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저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약간 좀 풀어보면 이렇게도 풀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 30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직장 생활의 전반전 15년은 지자의 삶을 사는 게 좋겠고 직장 생활의 후반전 15년은 인자의 삶을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직장 생활, 사원 대리 과장 이렇게 젊었을 때는 막 뛰어다니고요, 막 공부하고요, 새로운 게 나타나면 빨리 연구하고요. 그런 습성이 회사에도 좋잖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고. 하지만 이제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요, 뭐 사장급이 되면은 이제 뭘 바뀌어야 돼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이 퍼포먼스 성과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서만 잘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임원이 됐으면은요, 임원으로 자기 팀 안에 50명이다. 그럼 50명의 마음을 살 수 있어야 함께 성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거걸라요. 그래서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정말 10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인생의 50년은 지자의 삶을 살고요, 인생의 후반전 50년은 인자의 삶을 사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50, 60 정도 안 됐다 그러면 좀 더 공부하시고요, 책도 보시고요, 활동적으로 사시고요. 이제 가정에서 어른이 되셨다, 우리 사회에서 어른이 됐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마음을 열어놓으시고요. 이 젊은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복돋아주고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이러면 우리 사회가 젊은이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이 사랑으로 감싸주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라는 저 여섯 문장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축이 아닐까, 이게 지자의 축, 인자의 축,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어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정말 기가 막히게 현대인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어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논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개 어구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딱 3개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어구를 말씀드려 볼게요. 불왈 여지하 여지하자, 오말 여지하 야이의 라는 이제 좀 긴 문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뜻을 보시면은 너무 이건 어렵진 않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여지하예요. 여지하. 이 하자가 어찌 하자예요. 그래서 여지하는 세 글자를 해석을 하면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두 번이 반복이 됐잖아요.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 줄은 그렇게 돼요.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오말 여지야 야이, 나도 너를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공자가 제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풀어야 된다? 제자들이 풀어야 된다. 당신들이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이런 거죠. 왜? 어찌 해야 할까? 어찌 해야 할까? 이렇게 궁리하지 않으면 정말 세상에 풀릴 일이 거의 없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이 풀어주면은요, 그건 그때만 풀릴 수 있는 거죠.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못 풀어요, 그거를요. 그러니 인생의 패턴에서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불왈 여지야 여지하자, 오말 여지야 야이의.
저는 저 억구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 생각이 가끔 많이 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이봐, 해봤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가? 이 말은 이제 조직에서도 많이 쓸 수 있지만 저는 저 말은 저희 인생에 있어서 특히 50대 하프타임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지하, 어찌 해야 할까? 어찌 해야 할까? 우리가 좀 더 50대 인생의 전반전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도 있고 조직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약간 좀 잘못하더라도 이렇게 좀 묻혀갈 수도 있는 거걸라요, 사실은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은 오로지 나의 힘으로 뭔가 조금씩이라도 발전시키지 않으면은요, 정말 많이 처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더라도 여지하, 어찌 해야 할까? 어찌 해야 할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스스로 궁리를 해야 뭔가 인생이 좀 더 달라지거나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 네 번째, 세 번째 그릇을 만들 때 저러한 정신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제 딱 네 가지 억구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논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개 억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몇 퍼센트 말씀드렸습니까? 1%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논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억구들이 이렇게 있어 갖고서 지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억구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요. 수많은 억구들이 아까도 연령대별로 20대에서는 이러한 문장, 30대에서는 이러한 문장, 그런 문장들이 정말 요소에 필요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 듣는 이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논어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좋을까?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사실은 정답은 사실 없죠. 각자에 맞춰서 하는 게 정답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라고 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몇 가지 억구만이라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들어보시고 책을 보시면서 이거를 내 걸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논어억구 하나 외우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떤 거는 일주일씩 걸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하나를 딱 이렇게 알아놓으면은요,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활용하기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3년 전에 외웠던 그 논어억구와 똑같은 억구인데도요, 올해 그거를 생각해 보면 달라요. 뭔가 다 많이 달라요. 같은 문장에서도 많은 것들을 저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동양의 사서 삼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논어 같은 경우는 이 검증이 된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이 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고전은요, 최소한 100년 이상이 묵어야지 고전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21년도 이후에 나온 책들은요, 아직 고전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저 논어는 몇 년이 됐다고요? 250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논어만큼 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친 책도 저는 적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비록 제가 1%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서 다가 아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왜 고전 강의를 듣고 나면 꼭 이렇게 반성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고. 예, 논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 전공자조차도 논어를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선생님께서는, 작가님께서는 공대생으로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과 전공자인데도 논어를 강의의 주 테마로 삼을 정도로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예, 어떻게 그렇게 되셨나요? 자, 이제 논어가 저한테 이렇게 접하게 된 것은 아주 우연인데요. 네네. 제가 딱 50 나이 지천명 딱 네네. 50이 되었을 때 저희 사무실이 여기 잠실에 있어요. 석촌호수 옆에 있는데. 석촌호수를 이제 점심시간마다 제가 돌아요. 2.6km라 약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한번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자문을 써갖고 네네. 천자문 한 8자씩 이렇게 써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이걸 외워보니까 이거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좀 먹어서 그걸 시작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한 1년 정도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이제 천자문을 대략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제 서점에 가서 보니까 그때서야 논어책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꺼운 논어책을 하나 사갖고 그걸 이제 집에 와서 계속 봤죠. 봤는데 네네.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자불기 이 뜻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좋긴 한데 많은 그 이제 저랑 비슷한 직장인들이나 혹은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이제 좀 외우기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한 2, 3년 정도 지났을 때 책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그 책을 쓰니까 또 강의도 하게 됐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 사실 전자공학 전공했는데 그러니까요. 인생의 후반전에 이게 논어가 갑자기 저한테 들어와서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변화를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연찮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연세가 50이었나요? 네. 50의 공자를 만난 거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와, 그렇군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사실 고전을 읽어야 되나?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면서 리딩하기도 너무 어려운 그렇죠. 세상인데, 예, 고전을 다시 읽어야 되는 이유, 고전을 읽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네. 이런 말씀을 좀. 세상에는 네. 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다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949년도 그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네. 얘기를 했냐면 축심 시대라는 말을 처음으로 꺼냈어요. 축심 시대. 축심 시대. 이제 더 엑시어레이지 축심 시대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류 문명사의 일대 축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우리가 보통 인류 문명사 그러면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왜냐면은요. 공자도 그때 태어났고요. 석가모니도 그때 태어났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맹자. 세상에 위대한 미인들 다 그때 태어났네요. 맹자, 무슨 뭐 그리고 손자, 이런 순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태어. 사실 이분들이 만들었던 그 뭐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것이 서양에서 지금까지 마찬가지고요. 동양은 이제 공자, 맹자 사상이었고 서양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사상이었다는 거죠. 이게 2000년 이상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다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 세대도 힘들었을 것이고 저 조선시대 때 현인들도 힘들었을 것이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 텐데 그중에서 아주 현인들이 인류의 현인들이 나타나서 인생을 풀어놓은 거잖아요. 인생의 네네. 노하우를 다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고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다라고 하면 상황은 약간 다를 수 있어도 가장 기본적인 변하지 않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거기에 다 답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사람들이 좀 힘들수록 고전을 좀 찾아보는 게 좀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네, 하나가 네.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 보는 것도 삶의 중심을 잡는데 그렇죠. 예,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논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그걸 한마디로 이 2500년 된 논어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만은 네.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어떤 책이든 예.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자들이. 네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만드는데 참 머리를 많이 쓴다고 하시는데 논어가 바로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네. 하기 시습지 불영녀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디어 아는 게 나왔습니다. 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유붕자원 박내 불령 낳고 사람들 친구들이 있어 멀리에서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네네. 인부지불원 불력군자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아도 크게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군자 리더가 아니겠는가 이런 뜻인데요. 이 첫 번째 문장은 잘 고민해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군자가 되기 위한 즉 리더가 되기 위한 네. 3단계를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첫 번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학이 시습지 불영녀로 해서 학습이 네네, 나오잖아요. 네네. 배우고 익히는 것.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뭐래도 공부해야 공부해야죠. 된다. 자, 두 번째 유붕자원 박내 불령 낳고 멀리에서 친구들이 있어 찾아오면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직장에서의 동료라든지 네네. 여러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직장이나 조직에서 함께 있다고 해서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든 것도 되게 많죠. 네네네. 하지만 리더들은 그 힘든 것을 좀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인부지불원 불력군자오.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아도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 화내지 않는다면 리더다 이게. 자, 그럼 마찬가지죠. 네네. 리더라고 하는 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너무 좋아하고 인정 못 받으면 시무룩해지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던 keep going 할 수 있는, 계속 갈 수 있는 그러한 주체성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 자, 이러고 보니까 노노에는 배움에 대해서 학위 시습에서 배울 학자가요 60번 이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해서도 수많은 문장이 나오고요. 특히 네. 군자에 대해서도 100번 이상이 나오걸라요.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노는요 군자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리더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노는 그러네요. 리더학이다. 자, 여러분 현대인들이 리더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리더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이 정말 노노를 읽어보신다라고 하면 수많은 기가 막힌 리더십들을, 인성, 품성, 관계, 이런 리더십들을 노노에서 정말 많이 캐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노는 리더학이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쾌한데요. 네네. 자, 이제 새해도 시작되는데, 예, 한마디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무리로, 예, 이런 문구를 하나 권하고 싶다라는 게 네. 있다고 하시면. 그 1500년의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무원려 필류근우다. 필류근우. 필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필이 가까이에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다. 이게 네. 누구나의 인생이다.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인무원려. 원려라고 그랬거든요. 멀리를 생각하라.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환경적으로 요즘 힘들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뭐 새해가 또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무원려 필류근우 한 번 정도 더 내가 미래, 원려, 멀리를 생각해봐라. 꿈과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은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좀 네. 이 지천명에 있는 계신 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좀 길게 보는, 예, 그렇죠. 상당히 많이 와서 지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먼 긴 것을 보면서 좀 더 준비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이 정말 많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50세 누군가에게는 많은 나이라고 이야기를 듣고요. 누군가는 아직도 젊은 나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나이입니다. 긍정과 부정은 한 끗 차이인 거 아시죠? 음료가 반 남은 컵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반만 남았다고 생각하나요?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나요?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더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 행복한 삶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만만한 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